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활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14회에 걸쳐 2792만 7200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명태균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표용 여론조사 4건 중 3건은 피고인 명태균이 표본값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더 높거나 다른 후보와의 차이를 더 크게 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왜곡되어 있었고, 공표용 여론조사 중 일부는 설문 내용이나 표본 추출 방식이 피고인 윤석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위 여론조사 수수행위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나오는 등 피고인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치열하게 각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의도적으로 도출된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 공표되거나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있어서 선거 판세에 대한 유권자들 혹은 당내 정치인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영향과 파급력에 있어 위험성과 책임이 크고 중대합니다. 다음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양형 이유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27년간 공직에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전부터 피고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제공을 기부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그 이외에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사후에 피고인 명태균이 부탁하는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장제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게 된 경위나 그 기간, 그로 인한 발생한 효과,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제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입법정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메시지 또는 캐치콜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한 사람인지 몰랐다. 명태균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나지 않으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논의하거나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여론조사는 정시 시작할 때부터 안정적으로 당선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배치된 내용이고 이 법원과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대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윤석열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처음부터 여론조사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그 잘못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등 정치자금법 제57조에 형벌로 인한 부수효과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양형의 실질적인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그 밖에 다른 양요소를 다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명태균에 대한 양형이유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여론조사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현실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명태균은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정치적 이해와 결탁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운 후 이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14회 거쳐서 여론조사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일부는 표본 추출 방식이나 설문 내용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거나 표본값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높은 값으로 나오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게 된 경위나 그 기간, 액수,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태균의 범행은 정치자금에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린 행위인 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명태균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명태균에게는 2건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네,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별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항소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 또는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여도 됩니다.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후 부분에 무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피고인 명태균에 대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고까지 중계를 마쳤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위한 신문 절차는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계를 중단.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이후 583일 만에 네. 첫 대법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 대법이 내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는데요. 네. 그 이제 관련 사건이 오늘 처음으로 판단이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빠르게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생중계 함께 해야 되니까요. 먼저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띵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엄청 떨립니다, 저는.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워낙 걱정 인형이니까 네. 조금 걱정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 안 하시나요? 네. 아니. 자, 되겠죠. 네. 그렇겠죠. 안 되면 또 할 일이 또 있는 거니까 저희가. 네. 네. 그리고 김기표 의원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1심, 2심 선고가 이미 있었는데 그거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초보민점을 고려했다. 네, 그리고 2심에서는 윤성식 부장판사인데요.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혐의가 체포방해 혐의 유죄, 국무위원 권한 침해 유죄, 비화폰 기록 삭제 유죄, 외신 허위 공보 유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유죄. 네, 모두 다 유죄였습니다. 판단을 했고요.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대법 선고가 오늘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어떤 대법관이 함께 하나요? 일단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저분은 네.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했고요. 네. 그리고 재판장은 이훈구 대법관이 맡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경필 대법관 네. 이렇게 3명이 맡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예. 네. 원래 4명이 심리를 진행을 하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서울대법대 후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 회피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김기표 의원님 오랜만에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지금 재판 진행 상황 저한테 빨리 좀 알려주셔야죠. 네. 그리고 밑에 좀 띄워놔 주시고요. 네. 자,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대법관들이 자리에 다 앉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오늘 윤석열은 안 나옵니다. 네, 윤석열은 나오지 윤석열 안 않고요. 나와요? 오늘 안 예. 나와. 아. 윤석열은 지금 다른 재판 받고 있어. 네네네. 지금 경무에 시달려. 싸놓은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통령 때보다 더 바빠. 더 바빠. 오늘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재판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야? 끝났어요. 야, 큰일 났네. 된 거죠? 오늘 잘 된 겁니다. 잘 됐다. 일단 야, 됐다.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이제 7년 확정. 예, 설명이 설명이 확정.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너무 훅 끝났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아까 그래서 윤석열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법률심이니까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인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도 법리적 판단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판단한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이 맞다, 항소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법리 판단을 해준 거고 예.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니까 사실관계니까. 우리는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다투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 원심 그냥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깔끔하게. 큰일 났네. 그 다음 출연자들 빨리 연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완전 길어질 줄 알고. 완전 꼬여버렸네. 제가 금방 끝날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내리면 금방 끝난다. 기분은 좋지만 제가 아주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와, 나는 그 수사권 문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 예. 항상 윤석열 측에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네. 오늘 또 길어지겠구나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늘 판결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7년 받는 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순간 다 끝나. 와. 내란 재판이 다 흔들릴 수 있으니 예. 이 사건에 네.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인 건 여러 가지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이 있지만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이제 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체포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런 주장이죠. 그게 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통령실이야. 그래서 군사상의 어떤 보호 네. 돼야 되는 구간이고 그거는 승낙을 받아야 돼. 근데 경호처장이 승낙해 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거부한 거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갈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있어. 그런데 거기서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조문에서 하고 있냐면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인지한 적이 없어. 공수처에서 인지한 적이 없고 고발장 받아서 했는데 인지라는 것은 인지 보고서가 붙어서 즉 고발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고발도 있어야 되고 고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수사의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 고발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죄가 있네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됐어도 인지는 안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지라는 것 자체는 고소는 고소장, 고발은 고발장인데 인지는 인지 보고서라는 게 수사 기록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인지가 아니고 고소 고발이 된 거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면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보고서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야.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고소든 고발이든 어찌 됐든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다 인지인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그 공수처 수사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없게끔 앞으로는 공수처에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좀 넣는 것이 좀 어떤가. 어떻습니까, 제 의견? 당연히 그런 공수처법 발의가 돼 있고, 네. 아, 돼 있어요? 네 발의가 돼 아, 있습니다. 돼 이제 있어요. 처리해야죠. 근데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법조 비리만 전담하는 전담 기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고위공직자의 주요 범죄들로 여전히 하면서 내란죄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네. 이 역할론에 대한 지금 뭐랄까 논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발 자체가 사실은 검사들이 잘못한 것을 아무도 수사할 수 없으니 네.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출발하면서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너무 많은 수사 대상과 너무 많은 수사 대상자들이 있는데 공수처 인력으로 다 지금 못하니까 예. 너무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처음 출발처럼 법조 비리만 판사 검사랑 수사에 관여하는 수사관들 여기 법조 비리만 전문적으로 수사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게 만들자라는 논의는 있습니다. 아, 지금 있어요. 물론 현재 기준으로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지금 확대한 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가 있긴 한데 판사의 비리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번에 저기 그 전에 저희 누구죠?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이제 시기요? 근무 시간에 술 먹고 예. 오창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자진해서 지금 사직서를 냈거든요. 제주지방법원의 판사입니다. 제주지방 판사 오창훈인가 뭐 이런 그 사람이 했는데 이제 지금 징계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직서를 수리했느냐 이 부분이 약간 논점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질의가 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 범위인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따져볼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지금 수사 범위를 버려놔가지고 사실 공수처가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 이런 사람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권력 작용으로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네. 다른 사건 아예 떼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수사는 각자 알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검찰이 수사 안 하겠지만 각자 역할을 하게 하는 판사도 재판을 하게 하고 다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정확히 감시하는 기관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공수처는 좀 그렇게 개편해야 된다는 게 저도 찬성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 한 가지만 더 아까 네네네네.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래서 아까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게 이제 두 가지였죠. 아까 체포영장 자체가 부적법하니까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얘기했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군사 보안 시설인데 지금 경호처장이 허락을 안 해줬잖아. 그때 승낙을 안 했거든요. 승낙을 안 해서 그럼 들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우리가 체포영장을 저지하건 뭐 하건 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번째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가 뭐냐 대법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군사상 비밀 보호가 유지되는 지역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1항에 규정돼 있다. 네. 근데 2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2항에는 무조건 승낙을 거부하면 안 되고 그 요건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쫙 열거하면서 근데 이 건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네 마음대로 승낙을 거부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승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10조 2항에 한 승낙 그거가 아니니까 승낙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수색하러 들어간 건 정당한 법 집행 행위야. 네, 중요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체포영장 정지하면 그런 거 다 죄가 돼.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거 그 딱 두 가지 있잖아요. 가장 계속 첨예하게 다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윤석열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다툰 거에 대해서 대법관 깔끔하게 대법원에서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리를 예. 한 굉장히 판결에 이렇게 정리할 수 의미 있는 있겠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판결이 너무 짧아서 갑자기 다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러실 수 저도 있는데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분은 좋아요. 예. 아니, 너무 뭐 그렇게 느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윤석열 같은 찌질한 법기술자를 만나니까 우리가 이게 공수처의 관련 사건을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되느냐를 맞아.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할 때 국가 군사당 뭐 비밀을 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승낙 받아야 되냐 이 얘기를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황당하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지기현. 지기현이.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구속 취소. 그게 핵심이었어. 예, 그때 지기현이 내건 논리는 뭐 수사권. 나를 시간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바로 이 방금 말씀하신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문 제기를 해놨어요. 다툼의 여지 있으니까 위에서 예. 한번 따져봐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수사권 있다. 그렇지. 라고 명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지기현은 이제 뭐 어디 혼내야지. 그렇죠. 지기현이 그 판결을 매우 이상하게 했다라는 것과 이 예리한 지적입니다. 항소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심우정이 심우정. 둘 다 매우 나쁜 놈이다라는 게 이 대법원 판결로 그렇지. 인정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잊으면 안 돼. 중요한 아주 잊으면 안 적절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핵심입니다. 네. 지기현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건 틀렸다는 것을 자신들의 형님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형님들이. 판단내는 네. 거야. 형님들이 맞잖아요. 여성도 예. 있습니다 대법관 중에. 예. 여성도 있다고. 형님. 죄송합니다. 네. 누님 형님. 네네네. 그러면 쓰리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쓰리백이 완벽하게 막아냈단 말이야. 예, 쓰리백, 쓰리백 맞잖아. 그러면 지기현이는 최소한 무슨 뭐 자숙을 한다든가 예. 사과를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뭐 해야 돼. 지경 근데 그런 게 너무 안 들린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네. 그럼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요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는 미결수에서 이제 완전 기결수가 된 거죠? 확정 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 7년은. 그러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다른 데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해야 되는 거 이상 안 아닙니다. 합니까? 여전히 그 다른 다른 사건을 하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미결이라. 예.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은 유리하네. 유리하다기보다 그게 유리하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걸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어쨌든 계속 갖춰지면서 진짜 부럽다. 형량이 늘어나는 거죠. 일반. 아니 그 근데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라 형량이 더 늘어나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노역을 하지 않는 구치소에 있는 건 맞죠. 구치소가 편한 거는 맞죠. 네. 맞아요? 왜냐면 면회 제한 같은 게 기결수는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면회가 구치소 같은 건 날마다 일반 면회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접견도 변호사 접견도 이제 기결수는 이제 제한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할 수가 없죠. 이제 미결이어야 변호인 접견이 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요? 미결에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은 애가 이제 대법 확정 판결 받고 깜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 다른 죄가 또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아. 그럼 얘는 다시 구치소로 이감시켜줘요? 그게 이제 그걸로 구속이 따로 되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게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이제 사건은 해당 불구속인 사건은 거지. 불구속 영장이 상태잖아요. 없으면. 근데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계속 발부된 상태로 지금 현재 미결 상태인 윤석열은 그걸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미결인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추가 뜨면 구속되는 사람들이요 추가 뜨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 형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이 보였다가 갑자기 끝이 안 보이고 다시 늘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검사들이 괴롭힐 때 그 분리 기소를 합니다. 한 번에 재판 받아서 징역 뭐 3년 나올 거를 분리 기소하면 찔끔찔끔 계속 형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치면 결국에 뭐 4년 5년 더 되기도 하고. 그럼 다른 재판 이제 나오면 죄수복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요. 이제 여전히 그건 또 미결이 미결수니까 그 사건은 또 미결이니까 그렇게 되죠. 턱시도 입고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영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수경은 강부주.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수경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시나요?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기자.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선고하네요. 선고. 국민의힘 입장까지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미쳤다.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영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영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수경은 강부주.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수경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 요지 판결문 중계를 마칩니다. 피고인들 이야기를 좀 말씀 나눠야 되겠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징역 2년이라는 철퇴가 내려지자 법정하는 그야말로 얼어붙고야 말았군요. 여론조사 조작으로 권력을 찬탈한 추악한 뒷거래가 마침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죠. 홍준표 후보를 꺾기 위해 표범까지 부풀리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든 주범이 과연 누구였는지 재판부가 똑똑히 확인해 준 겁니다. 그토록 명태균을 모른다며 발뺌하더니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사실마저 모조리 까발려졌네요. 증거를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으로 호통치던 그 잘난 오만함도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지 뭡니까.
국민을 기만하며 쌓아올린 모래성이 처참하게 붕괴하는 이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끝까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죠.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